제가 20살 때부터 8, 9년간 가르마 스타일을 할 때 최고의 고민이 뭐였냐면, 아니 아침에 정신없이 바쁜 시간에는 평소보다 유독 손질이 안 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막 머리를 만지면서 진짜 나가려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사람 미치게 한다 진짜, 이런 생각이 딱 든단 말이죠. 한 번이라도 일해 보신 분들은 아는 건데, 이거를 꾹 참고서 스타일링을 꾸역꾸역 하다 보면은요, 에어컨을 16도로 맞춰놓던가 한겨울이라서 집안이 들들들 춥던가, 이 드라이 바람이 뜨거우니까, 그리고 이 뜨거운 바람을 계속 가까이서 맞고 있으니까는 결국에는 두피부터 시작해서 몸에 땀이 줄줄줄 흐르기 시작. 단전에서부터 막 요근 막 올라올라 그러지. 이게 땀이 나니까 잡아놨던 볼륨까지 무너지면서 스타일링은 스타일링대로 예쁘게 안 되지. 그러면 하루 시작부터 퇴근해서 집에 올 때까지 기분이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제 진절머리가. 근데 제가 요즘 실제로 만나서 스타일링을 자꾸 알려주려다 보니까 이 머리를 할 때 구간마다 요점만 딱딱딱 이렇게 정리를 해놨단 말이죠. 그걸 글로 적어서 다시 읽는 순간 이거였어. 이래서 내가 요즘에는 이 단전에서부터 욕이 올라올 정도로 빡치는 일이 정말 잘 없구나.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정리된 것들을 제가 스타일링을 해보면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진짜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라서 절대 실패는 없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들을 몇 가지를 쓸 건데, 그 제품들은 좀 필수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 있는 설명을 들었을 때 공감을 하실 거면 모질이 엄청 특출나거나 손질을 배워서 손질을 엄청 잘하거나 이런 분은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들로만 구성이 여기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엔간하면 구비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제가 제품 쓸 때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언제 쓸지 어떻게 쓸지 이런 거는 절대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수건으로만 말리면 이 정도의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항상 지금 몇 년째 추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매 영상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루밍 토닉이라는 제품을 조금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PT로 오신 분들한테도 다 항상 권장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이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볼 사람들이 초보자일 거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거를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루밍 토닉이라는 게 뭐냐면 드라이 에센스입니다. 드라이 플러스 에센스죠. 코팅을 통해서 일상적인 손상 같은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보통 헤어 에센스를 쓰게 되는데, 그럼 결국에 손상을 보호해준다라는 느낌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뭐였죠? 바로 드라이였습니다. 드라이 할 때 손상을 막아주는 제품이 되겠죠. 드라이 에센스라는 건.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왜 초보자분들에게 중요하냐, 이게 헤어 스타일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씩 이렇게 톡톡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최소의 열을 주기 때문에 손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을 대놓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거울을 보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했을 때 내가 이만큼만 열을 주면 되는 거를 이만큼까지 열을 다 주고 있다거나 넓은 부위에 혹은 더 과하게 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손상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에 손상이 쌓였을 때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훨씬 더 말을 안 듣게 될 거고요. 머리에 광은 없어져서 머리 손질을 아무리 예쁘게 하더라도 예쁜 느낌이 안 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럼 장기적인 이유만 있냐? 아닙니다. 단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롤빗을 쓰던 고데기를 쓰던 열을 주고 볼륨을 주거나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그 모양을 바꿀 때 훨씬 더 말을 잘 듣게 만들어주고요. 바뀐 상태로 조금 더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게 스프레이나 뭐 다른 제품처럼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우리의 머리를 세팅하는 능력, 세팅력이 있기 때문에 머리 손질을 못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발라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후에 저희가 텍스처라이저라는 사전 처리 제품을 하나 더 바를 거기 때문에 양 조절은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스프레이형 그루밍 토닉으로는 뭐 3번 한층 올리고 3번 뭐 앞머리 쪽에 3번 정도 뿌리고 뒷머리 한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뿌려주고 털어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펌프형으로 할 때는 3펌프에서 4펌프 정도 짜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처라이저를 뿌려도 저는 떡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는 가이드대로 했을 때 떡지면 양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루밍 토닉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그루밍 토닉으로 나옵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밖으로 빼내는 방식이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 짜는 방식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로 칙칙 이렇게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펌프형 노즐로 해서 1펌프, 2펌프, 3펌프 이런 식으로 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많은 종류 중에 어떤 걸 추천드리는지
드렸느냐? 저는 이거 빼고 나머지 두 개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양을 줄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로 양을 줄이려면 눈대중으로 하거나 정확히 하려면 그램 수를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4펌프를 짰는데 떡 쪘어. 그러면 3펌프만 짜면 되고 4펌프를 짰는데 세팅력이 전혀 없었어. 떡 찌지도 않았고. 그럼 5펌프를 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는 부위마다 조금씩 늘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량화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루밍 토닉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여태까지 드렸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모든 헤어 제품에 통용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머리 겉면에만 발리면 안 되고요. 우리 머리는 이렇게 겉에만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층층이 되어 있습니다. 층이 여러 개가 나누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앞머리부터 여기까지 층층이 되어 있어요. 근데 겉에만 뿌리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모발들은 영향을 받지 못하게 돼요. 전반적인 머리에 다 뿌려서 모든 모발이 보호받고 모든 모발이 좀 더 말을 잘 듣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전제로 합니다. 보통 오시면은 펌프형 타입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더 직관적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저도 이 펌프형 타입으로 써보겠습니다. 4펌프 정도 짰고요. 그러면 한 500원 동전 정도 크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에다가 다 잘 비벼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머리가 있을 때 이렇게만 바르게 되면 겉에 머리에만 발리니까 털어줄 겁니다. 안에 넣어서 털어주셔도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막 털어주셔도 되고 상관없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털 때 위에서부터 한 겹 한 겹씩 벗겨낸다라는 느낌으로 조금씩 모량이 덜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발라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한 겹 한 겹씩. 근데 저는 보여드린다고 옆머리부터 하고 있고 앞머리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순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 겹 한 겹씩 바르게 됐을 때, 뒷머리도 똑같이 한 겹 한 겹씩 바르게 됐을 때, 우리가 말씀드렸죠. 층나 있는 모든 모발이 고루 그루밍 토닉의 영향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한 겹 한 겹씩 다 펴발라주고 나서 안쪽에 넣어서 펴발라주고 비벼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모든 모발에 발리게 되겠죠. 순서는 뭐냐면 모량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오게 돼요. 모량이 많은 뒷머리부터 발라서요, 이제 옆머리로 갈 거고요. 윗머리로 가고 마지막에 앞머리에 발라주는 겁니다. 모량이 많은 곳부터 바르면 떡질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손에 좀 덜어진 상태에서 더 모량이 작은 곳, 더 모량이 적은 곳, 더 모량이 적은 곳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뒷머리, 옆머리, 윗머리, 앞머리 순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층층이 벗겨낸다라는 느낌에는 윗머리가 어느 정도 겹칠 수 있는데요. 약간 겹치는 건 괜찮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머리를 말릴 준비가 끝난 겁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이 그루밍 토닉을 잘 발라준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팅의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머리를 말려줄 겁니다. 머리를 말릴 때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머리를 말릴 때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모류, 머리가 나는 뿌리의 방향이 꼬여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리 손질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적어도 강조시키진 않는, 그거를 교정해 줄 수는 없지만 머리를 말릴 때 그거를 강화시켜서 내가 머리를 더 하기 힘들게 만들지는 않는 방향으로 머리를 말리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80% 말랐을 때 이렇게 한다, 60% 말랐을 때 이렇게 한다를 알려드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느끼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한 60% 말랐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만나서도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더 안 맞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 100% 말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뭐냐면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말려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근데 드라이기가 머리에 위에서 아래로 된 거는 기본 디폴트 값이고,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줄 거냐면 휘어 있는 애들을 더 강조하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원래 나야 될 방향대로 다 말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앞머리는 앞쪽으로, 옆머리는 이렇게 옆쪽으로, 뒷머리는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쭉 말려줄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이 이렇게 말려면 반대쪽을 말릴 땐 반대 손으로 말려줘라. 이게 이런 식으로
식으로 말리다가 이렇게 가게 되면 드라이 각도라든지 손의 각도가 자꾸 틀리게 되면서 정확하게 타겟해주기가 조금 더 힘들고 양쪽을 똑같이 만들어주기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로 100% 다 말려준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머리를 다 말렸다고 생각할 때가 100%가 아니라요. 드라이 찬바람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머리를 쐬봤을 때 두피라거나 아니면 머리 끝 쪽이라거나 아니면 특정 부위가 찹찹해질 겁니다. 그런 부위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100% 말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맞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머리를 잘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를 말리는 건 풀 영상으로 해둘 테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말려줄 때는 손톱이 아니라 손끝으로 비벼주면서 말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다 말려줬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드라이 찬바람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이쪽이 약간 첩첩하고요. 두피 쪽이 전반적으로 조금 아직 덜 마른 것 같아요. 이쪽도 좀 덜 말랐네요. 여기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다시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을 떠서 기억을 해두고 이런 식으로 말린다. 근데 여기서 끝내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진짜 없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더워서 이마에 살짝 땀이 난 거 말고는 진짜 없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줘야 제 설명이 이제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나요? 아니요, 어려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뭐 해줬어요? 그루밍 토닉 발라준다. 바를 때 털어서 잘 발라줘라. 두 번째, 머리 말릴 때 위에서 아래로 잘 말려줘라. 언제까지? 100% 바짝 말릴 때까지. 여기까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다음 단계까지가 전처리 단계예요. 여기까지를 정말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은 본격적인 스타일링에 들어갔을 때 그때 훨씬 더 쉽고 빠르고 답답하지 않고 내 의도대로 다 머리가 세팅이 될 거고요. 2단계를 이게 무슨 소용이야, 당장 내 머리가 변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충 넘기신 분들은 아마 그 단계 때 왜 난 자꾸 제가 타라는 대로 하는데 잘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하시게 될 거니까 이 전 단계가 아무리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따라오시는 걸 부탁드리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말씀드렸듯 텍스처라이저라는 제품을 바를 거예요. 텍스처라이저는 지금 이거는 불투명해서 잘 안 보이시죠?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처라이저라는 아래층에는 가루 같은 게 가라앉아 있고요. 위층에는 액체로 되어 있어요. 파우더 처리와 함께 이 안에 있는 액체 성분이 같이 머리를 뻑뻑하게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맨들맨들한 느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면 조금 더 뭔가 질감이라는 게 생기죠. 그 질감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루밍 토닉이라는 친구보다 머리의 모양을 세팅을 할 수 있는 능력, 세팅력이 훨씬 더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드라이 손질을 했을 때 내 머리를 훨씬 더 말을 잘 듣게 만들어줄 수 있다. 하물며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폰으로 꺾더라도 말을 좀 더 잘 듣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 머리가 정말 너무 말을 안 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볼륨이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런 텍스처라이저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제가 텍스처라이저를 정말 많이 써봤죠. 시중에서 후기 많은 제품 중에 한두 개 말고는 제가 다 써봤을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세팅력이 높았던 제품이 이 오일의 텍스처라이저라서 저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오늘 썼던 이거는 오브젤 그루밍 토닉, 이거는 리우젤 그루밍 토닉이고, 광고면 저 혀 깨물고 뒤지겠습니다. 아무튼 자, 여태까지 이것도 이거에 대한 원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걸 사용하느냐를 알려드린 이 제품은 방금처럼 파우더 처리가 돼서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잘 흔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루가 잘 안 섞이면 이 제품의 본연의 능력을 잘 못 쓰는 것도 못 쓰는 건데 펌프
펌프가 되게 잘 막혀. 텍스처라이저라는 제품의 후기를 찾아보면 이 펌프가 막혔다라는 그게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관할 때는 캡을 씌워서 보관해 주신다. 그리고 사용을 할 때는 항상 흔들어서 사용을 해 주신다. 두 가지만 지키셔도 절대 안 막힙니다. 이 그루밍 토닉 같은 경우에 제가 뿌려줄 때는 자자자자 뭐 이런 식으로 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것보다 반 정도 소량만 뿌려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크게 여기 겉머리에 한 2펌프 걷어서 중간 머리에 2펌프, 걷는 것도 어렵다라는 분들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새끼손가락 여기서 집어넣어요. 머리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약지로 잡을 거예요. 어디까지 갈 거냐면 이 반대쪽 머리 가서 잡아서 들 거예요. 이러면 얘가 뿌렸던 겉머리 외에 안쪽 머리에 뿌릴 수 있게 되겠죠. 안쪽 머리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 더 안쪽 머리에 들어가서 앞머리 쪽에 뿌리기. 머리를 이제 걷는 기준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부터 이마 시작점까지의 길이가 있겠죠. 그거를 3등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3등분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머리 전반적으로 발라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3등분을 하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이 머리를 들고 잘 털어주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들고 잘 털어주는 거에만 의미를 두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뿌리는지 보여드릴게요. 흔들어 주시고요. 멀리서, 엄청 멀리서 이렇게 뿌려줘.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겉에 머리에 잘 털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살짝의 질감이 잡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겉에 머리, 자 3분의 1점을 대충 잡아요. 그 다음에 넘겨요. 이 3분의 1 지점이 3cm냐 5cm냐 7cm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안쪽 머리에다가도 이 텍스처라이저를 뿌려주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칙칙 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이 털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떨어지는 거는 한 20cm 이상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또 머리에 이 질감이라는 게 확실히 생긴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머리 부분에 자 3분의 1 갔어요. 또 3분의 1 더 가서 이제 이렇게 걷으면 거의 앞머리 부분이죠. 여기다가 또 칙칙 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가까이서 뿌리시면 또 떡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살짝 이런 식으로 젖은 느낌이 난다 싶으시면 한 번 더 머리를 말려보세요. 한 번 더 머리를 말렸을 때도 완전 물에 젖은 느낌이 난다면 그건 떡진 거고, 액체형 제품이다 보니까 처음에 딱 뿌렸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뭉치는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말려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 텍스처라이저를 뿌려주게 되면 머리에 세팅력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의 제품을 발라줬을 때, 이 전처리 세팅을 잘해줬을 때 우리가 머리 손질을 할 때 머리가 말을 더 잘 듣게 된다는 거예요. 뒷머리를 감싸겠습니다. 뒷머리는 막 이렇게 층을 나누진 않아요. 뒷머리에 그냥 씩 밀어주고 뿌려가지고 털어주고 그냥 마무리합니다. 자, 뒤쪽 머리는 항상 좀 한다에 의의만 두십시오.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모든 머리를 다 신경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뒷머리는 그냥 손 대는 습관 정도만 잘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포인트, 바로 이 텍스처라이저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썸네일에서 보셨던 가르마 머리를 손질을 할 거예요. 이 가르마, 이 예쁜 가르마의 특장점을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아, 왜 오늘은 머리가 안 돼? 라는 일이 없어지. 무슨 말이냐면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머리가 왜 오늘은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내가 머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하면 되겠지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침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내 이 머리가 왜 예쁜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보는 저 연예인의 머리가 어떻게 손질이 됐기 때문에 예쁜지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썸네일에 나온 머리에 정확한 예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머리가 갈라지는 포인트에서부터, 이 포인트에서부터 옆으로 이런 식으로 쪽 머리가 예쁘게 잘 넘어가고 있는 결감,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머리의 방향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머리가, 앞머리가 그냥 이렇게 뭉태기 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가닥가닥 그리고 직선적으로 젖은 듯이 예쁘게 떨어지고 있는 그 감각, 그게 이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서 부가적으로 예쁘지 않을 것 같은 옆머리를 둘려준다거나 아니면 뒷머리를 둘려준다거나 혹은 더 예쁘고 좀 더 퀄리티에 만들어주고 싶은 뒷머리
긴 머리를 더 볼륨을 준다거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는 뭐라고요? 넘어가는 결감 느낌, 그리고 가닥가닥 떨어지는 앞머리를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없으니까 머리가 약간 안 되는 것 같으면 허둥대지기 시작해요. 그 원칙만 정해놔도 그 원칙만 따라가면 될 거다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좋아집니다. 이 단전에서부터 여기 막 이렇게 올라올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가르마 스타일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르마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머리가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가르마 시작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이 대칭이고 여기가 짧아 아니면 여기가 넓어 하시면 여기 중간으로 5대5로 가는 가르마로 타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웬만하면 6대4에서 7대3 그러니까 눈썹 앞머리나 눈 끝에서 올라간 지점 정도 많이 가더라도 눈 동자에서 올라간 일자로 쭉 올라간 그 지점에 가르마를 나눠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웬만한 얼굴형, 얼굴 형태 그리고 웬만한 얼굴의 이목구비의 생김 안에서도 가장 잘 조화롭게 어우러지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 눈썹 앞머리 혹은 여기 눈 앞머리 있죠. 여기서부터 일자로 쭉 올라가서 쭉 올려줘요.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한번 꺾을 거고요. 한 번 더 눈 앞머리에서 쭉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꺾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머리가 나눠지게 됩니다. 아니면 눈 앞머리 있는 지점을 여기를 딱 찍어주고 머리를 이런 식으로 갈라주셔도 돼요. 원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알려드릴 때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면으로 보고 하니까 이게 꼭 삑사리가 나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사. 자, 이제 여기서 가르마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와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홍합에 잡아먹혀버려 하는 머리가 되면 너무 촌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가르마 시작점만 보시면 돼요. 예쁘게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고 예쁘게 볼록하게 올라온 이거를 만들어줘. 그러려면 머리의 형태를 변화시켜줘야겠죠. 머리의 형태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드라이기, 즉 열이 필요합니다. 머리카락이라는 건요 굉장히 철이나 혹은 유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철대기에다가 열을 줬어요. 열을 주면 어떻게 되죠? 얘가 녹으면서 모양이 바뀔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나서 모양을 잘 잡아놓고 그대로 굳히면 어떻게 되죠? 그 모양대로 굳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이런 롤빗 모양을 원해서 롤빗 모양대로 예쁘게 만들어놨어. 근데 땅바닥에 이렇게 던져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철푸덕되면서 모양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잡히게 되겠죠. 철대기에다가 열을 줬는데 녹지 않을 정도로 주고 나서 모양을 바꾸려고 하면 예쁜 모양이 안 잡히고 그냥 구겨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모양이 안 잡히겠죠. 자, 이거랑 똑같습니다. 머리에 열을 줄 때는요 머리가 충분히 변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의 열을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머리 모양을 잡아서 열을 줬으면 그 머리 모양대로 식혀주셔야 돼요. 식혀주면 그 모양대로 있겠죠. 그리고 나서 놔주시면 그 머리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이가 지금 팁 몇 번째죠? 자막으로 달아주세요. 우리가 아침 시간에 땀도 나고 이러면 마음이 급해지면서 뭘 안 하냐면 식히는 과정을 자꾸 생각해요. 드라이를 빨리 하려고 원하는 부분에다가 열을 정확히 주고 잘 식혀줘야 되는데 빨리 하고 싶으니까 원하는 부분에도 열이 안 들어가고 더우니까 충분하게 열도 못 주고 바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식혀주지도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그것 때문에 맨날 막 땀만 흘리고 땀에 젖어서 짜증만 내게 돼요. 진짜 이걸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급할 때도 급할수록 천천히 가자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정확히 열을 주고 충분하게 열을 주고 식히는 과정도 충분하게 주셔야 된다. 자, 여태까지가 이제 또 원리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 뿌리 부분을 뽕실하게 만들 거니까 뿌리 부분에다가 열을 줘야 되는 거겠죠. 다른 곳에 열을 주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만 바꿔줄 거니까. 근데 이 뿌리 부분을 바꿔주는 방법은 머리 뿌리가 있고요. 머리 끝이 있어요. 머리 뿌리부터 끝 이 중간 어딘가를 잡아줄 겁니다. 잡을 때 잡고 꺾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엄지손가락을 안에 집어 넣어서 가볍게 잡아줄 거예요. 잡아준 상태에서 살짝 들어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뿌리 쪽에다가 열이 들어가기가 정말 좋은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열을 주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식혀주게 될 텐데 뿌리 쪽에 가깝게 잡을수록 가르마는
좁아질 거고요. 여기가 작아질 거니까, 이 뜨는 부분이 작아질 거니까 여기가 넓어질수록 뜨는 부분이 커지게 되니까 가르마가 넓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경험적으로 조금씩 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머리 한 중간쯤 혹은 약간 위쪽을 잡아서 할게요. 중간에서 약간 위쪽을 잡아서 살짝 들어주시면, 중간에서 잡고 살짝 들어주시면 여기다가 열을 주기가 너무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거 열을 한번 줘볼게요. 자, 열을 줄 땐 드라이 약품으로 해주시면 되고, 열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를 나눠서 줄게요. 이렇게 되면 두피에는 크게 영향이 가지 않으면서 머리카락에는 충분하게 열을 줄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임계점 이상의 열을 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5초 이상 식혔죠? 식히면 이런 식으로 머리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앞머리 예쁘게 만들고 있어요. 이 머리가 되게 웃긴 모양인데 우리 이 머리 예쁘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다가 볼륨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볼륨이 잘 들어갔나요? 잘 들어갔어요. 그거면 됐어요. 지금 머리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원칙에서 이 머리가 볼륨이 들어가서 넘어가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뿌리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이랑 비교해보면 여기는 하나도 볼륨이 없고 여기는 볼륨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시 집어넣고요. 잡았어요. 들어주고요. 드라이기 약품으로 해서 뿌리 부분에 정확히 열을 주는 겁니다. 뿌리 부분에다가 2번, 3번 정도 뿌리 부분에 열을 주고 나면 이런 식으로 식혀주는 거예요. 쭉 식혀주고 해주면 이런 식으로 머리 모양. 이쪽 머리 신경 쓸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우리는 뿌리 부분에만 잘 들어갔으면 됐어요. 상태에서 한번 넘겨주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제부터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손 기술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연습하시면 충분히 다들 따라오시더라고요. 이건 충분히 잘 연습을 해주시고요. 원래는 드라이 결감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결감을 잡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과정들을 그냥 싹 생략하고 우리 제품으로 억지로 조금씩 머리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초보자분들한테 훨씬 잘 맞거든요. 이거 있죠? 가스형 스프레이를 쓰게 될 겁니다. 가스형 스프레이와 액체형 스프레이의 차이는 고정력은 가스형 스프레이가 떨어지고요. 대신에 숫자가 얇아서 이 머리 안쪽이나 아니면 윗머리 뭐 이런 쪽에 1차적인 세팅을 해줄 때, 1차적인 고정을 해줄 때 훨씬 더 떡지지 않고 안쪽에서 볼륨을 잘 잡아서 모양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건 가스형 스프레이. 반대로 우리 겉의 면을 딱딱하게 고정시켜서 바람이 불든 뭘 하다 하루 종일 고정시켜줄 수 있는 건 액체형 스프레이.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가스형 스프레이를 잘 흔들어 주신 다음에 이 뿌리 부분을 1차적으로 고정을 먼저 해줄게요. 잘 흔들어 주시고요. 자, 노즐 방향 잘 보시고요. 뿌리 부분에만 정확하게 뿌려서 이 부분, 올라가는 부분만 세팅을 잠깐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 모양을 잡고 나면, 예를 들어서 롤빗을 써서 볼륨을 잡고 나면 앞머리 볼륨 잡아놓고 윗머리 손질하고 있으면 앞머리 볼륨이 다 꺼지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 머리의 중요한 팁은 뭐냐면 여기 이 뿌리 쪽에 볼륨이 정말 중요하다. 원래는 롤빗으로 잡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롤빗 좋아요? 싫어요? 고데기 좋아요? 싫어요. 우리는 앵간하면 손으로 다 하고 싶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고요. 머리를 들고 만들어주시고 여기 뿌리 부분에다가 노즐 위치 잘 확인하시고 내가 정확히 뿌리고 싶은 뿌리 부분에다가만 살짝 스프레이를 뿌려주시고 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똑같이 이쪽 이 앞머리 부분, 옆 앞머리 부분을 주시고 나서 뿌려주시고 가스형 스프레이는 살살 뿌리면 조금 나오고요. 세게 뿌리면 많이 나와요. 세게 누르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조절을 해서 떡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고,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머리가 여기에 볼륨 들어갔고 여기에 볼륨은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 고양이 손하고 손밑질을 살짝 해주세요. 그리고 고양이 손을 오므려서 잡아주시고 나서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들어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 아랫부분 있죠? 여기다가 이 가스형 스프레이를 뿌려서 세팅력, 우리가 머리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현을 하는 거. 층층이 해주시면 됩니다. 층층이 떡지지 않는 선에서 층층이 이런 식으로 능력을 구현을 해줬다. 자, 반대쪽 위에 머리에다가도 할게요. 이 위에 머리에다가 부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말했죠? 가르마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넘어가는 결감을 만들어줘요. 넘어가는 느낌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드라이 약품을 켜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쏘면서 코부터 뒤통수까지의 방향으로 쭉 넘어가 주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딴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이 머리가 예쁜가요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툭툭 쳐서 내려주시면 돼요. 자, 반대쪽도 할게요. 이쪽도 여기 머리 시작 지점부터 여기 뒤쪽으로 넘어가는 느낌만 만들어주면 돼요. 시작 지점부터 코에서 뒤통수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쭉 넘겨주고 툭툭 쳐서 내렸을 때 이 머리가 예쁘나요? 라고 질문하지 말고 넘어가는 느낌이 드나요? 네,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좋아요. 넘어가면 돼요. 자, 이 상태로 되면 여기 살짝 넘어가는 느낌 잡았고요. 여기 넘어가는 느낌 잡았어요. 이제 앞머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앞머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얘네를 잡아서 쭉 당기지 마세요. 이거를 막 잡아당기려고 하지 말고 살짝만 옮겨준다. 손에서 이 머리가 당길 때 자동으로 토로록 오로록 풀리게 정말 살살 잡아서 툭툭 떨어뜨려 준다라는 느낌으로 잡아당기면 앞머리가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가닥가닥. 그리고 반대쪽도 또 볼륨이 좀 없는 것 같거나 이러면 가스형 스프레이를 조금 더 써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서 세팅을 해주면 뭔가 가닥가닥 떨어진 앞머리는 만들어진 거. 이제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네 머리는 그 썸네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나가도 다른 가르마 스타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 볼륨 잘 살리고 앞머리 가닥가닥 떨어뜨릴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번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음번에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 다음에는 어떻게 디테일을 잡아줄 거냐면 액체형 스프레이로 디테일. 액체형 스프레이로 디테일을 잡아주는 건 저도 최근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만한 팁이라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반쪽만 지금부터 손질을 할게요. 반쪽만. 어떻게 할 거냐면 액체형 스프레이를 일단 열심히 뿌려줘요. 저는 좀 많이 뿌려주는 편이에요. 이건 취향껏 뿌려주시면 됩니다. 뿌리 부분이랑 쭉쭉 뿌려줘요. 그 다음에 얘를 드라이기 약품으로 말릴 건데, 드라이기 약품으로 이런 식으로 말리면 멀리서 이런 식으로 되면 머리에 변화가 크게 없는데, 가까이서 뿌려주게 되면 머리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머리를 바꿔주고 싶은 곳은 가까이서 뿌리고요. 머리를 이 머리 모양대로 예쁘다 싶은 곳은 멀리서 뿌려주시면 돼요. 바꿔주고 싶은 곳은 가까이서 뿌리고 얘는 멀리서 뿌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면 조금 더 위쪽으로 가는 결감들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밑에 한 층만 하지 마시고요. 이 위에 층도 있거든요. 위에 층도 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넘어가는 결감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강하게 강조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보면 이 머리가 막 위로 뻗쳐 있다거나 이런 머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살짝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드라이 약품으로 할까요? 제가 왜 드라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서 드라이 약품이 좀 더 쉬워서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 머리는 열을 받아야 되죠. 열을 받고 어떻게 해줬어야 됐어요? 식혀줬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머리들도 다 잡아당겨서 바꿔줄 수도 있지만, 하고 잡고 식혀주고 하고 잡고 식혀주고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을 때 디테일이 살짝 모자랄 수 있어요. 넘어가는 느낌은 있는데 정면에서 뭔가 이렇게 촥촥 이렇게 뻗치는 느낌, 좀 더 중구난방한 느낌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거를 잡고 위쪽으로 꺾어주세요. 팔목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잡고 위쪽으로 꺾어주세요. 위쪽으로 꺾은 뒤에 이 방향 있죠? 이 방향대로 열을 앞에서 뒤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식혀주세요. 그러면 살짝 더 올라가는 느낌의 머리가 생기죠? 이 머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잡아서 들고 열 주고 이렇게 구부려 주셔도 돼요. 구부려주면 조금 더 이렇게 위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머리들을 몇 가지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몇 가닥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머리를 하게 되면 이 옆쪽이랑 차이가 확실히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퀄리티에 대한 차이가. 이 상태에서 이제 반대쪽도 해줄게요. 자,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머리 어떻게 했죠? 일단은 액체형 스프레이를 열심히 뿌려줬어요. 많이 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굳힐 때 어떻게 했죠? 드라이 약품으로 굳혔는데, 멀리서 굳힐 때는
이 모양이 안 변하고 싶으면 멀리서 붙였고 변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까이서 뿌려줘서 붙였어요. 그리고 이 넘어가는 부분은 층층이 이런 식으로 넘겨줬고요. 그러면 이 머리는 비교적 모양이 작기 때문에 쉽게 이런 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도 넘어가는 모양이 쉽게 이런 식으로 살아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머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완전히 좀 머리를 어느 정도 딱딱하게 붙여주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런 식으로 붙이고 말려서 붙이고, 이제는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이쪽 옆머리는 조금 더 모양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붙여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써서 잘 붙여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제는 멀리, 그죠? 이제는 머리 모양이 안 바뀌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큰 영향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멀리서 다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머리가 약간 지금 썸네일 모양이 점점 조금씩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머리를 물이라고 비유를 해. 물에 대한 모양을 잡는 게 쉽나요?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얼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프레이를.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각을 하고, 여기 부분도 좀 얼려가지고 우리 원하는 모양으로 조각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옆머리가 이런 거는 설명을 하다가 그래서 약간 모양이 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안하고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다음에 세팅해 줄 건 뭐냐면 뒤에 머리랑 앞머리가 가닥가닥 떨어지는 부분까지 세팅을 하고 나서 완전히 눌려줄 거.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 다음 팁은 이 폴리시 오일이라는 이 머리에 광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만 만들어졌습니다. 소량만, 방금 너무 빨랐죠? 한 방울 정도만 떨어뜨렸거든요. 한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서 손에 이렇게 비벼줬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옆머리로 모아주고, 잘 모아주고요. 반대쪽 옆머리도 잘 모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뒷머리가 저처럼 있으신 분들은 약간 가닥가닥하게 떨어지는 게 이쁩니다. 그리고 이쪽 뒷머리에 제가 아직 볼륨을 안 줬는데 깜빡하고, 이쪽 뒷머리보다 이 아래쪽 뒷머리가 좀 더 터졌을 때, 좀 더 볼륨이 안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 뒷머리가 볼륨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고, 정말 이걸 바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앞머리입니다. 앞머리가 가닥가닥 떨어지는 거를 정말 쉽게 세팅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바르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살짝 이렇게 완전 꼬운다가 아니라 꼬우는 느낌으로 살살살살 끝쪽에만, 앞머리 끝쪽에만 발라주게 되면 가닥가닥하게 떨어뜨릴 수 있고요. 수업할 때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얘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뭉태기로 잡아요. 반대손으로도 잡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진미채 찢듯이, 오징어 찢듯이 결대로 조금씩 찢어주는 겁니다. 비벼가면서. 이런 식으로 되면 보시면 가닥가닥 떨어지는 느낌이 쉽게 만들어지게 돼요. 반대쪽도. 근데 이거를 안 된다고 머리 모양을 잡겠다고 계속 이걸로 잡고 있잖아요. 결국 머리가 떡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를 가닥가닥 이런 식으로 조금만 해서, 최소한만 하고, 여기 가닥가닥한 느낌만 났잖아. 그러면 모양은 손 씻고 잡읍시다. 손 씻고 이렇게. 자, 이제 머리가 거의 완성이 됐어요. 이제 옆머리만 잘 눌려주시면 되는데, 옆머리 눌려주실 때는 뭐 손에 뿌리셔도 되고 바로 뿌리셔도 되는데, 피부 생각하시면 손에 뿌려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액체형 스프레이로 옆머리 뿌려주시고 이거를 드라이 약품으로 눌려주시는 거예요. 눌려주실 때 손가락이든 손바닥이든 상관없어요. 열주시고 눌리고 살짝 위로 올리면 뿌리가 꺾이면서 조금 더 바짝 붙어 있게 됩니다. 이런 식의 팁도 좀 가져가시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머리가 정말 깔끔하고 예쁜 머리가 점점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뒷머리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롤빗으로 살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롤빗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뒷머리는 하지 마시고 일단 앞머리부터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요. 앞머리를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뒷머리에 사진이 찍혔을 때 뭔가 이상해 보이는 게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이상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때 원래는 한참 전에 이 볼륨을 줬어야 되는데 깜빡해버려가지고, 자, 뒷머리 롤빗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볼륨 살리고 싶은 머리를 잘 보일까요? 볼륨
볼륨 살리고 싶은 머리를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그 뿌리 쪽에다가 안착을 시켜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굴리다 보면 머리가 뽑힐 것 같이 텐션감이 생깁니다. 당겨지는 느낌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열을 주는 거예요. 열을 이렇게 잘 주고 나서 우리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열을 주고 나면 뭐 해줘야 됐죠? 맞아요. 계속 강조드리죠? 식혀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빼서 식혀주시면 좀 더 볼륨이 들어가고요. 자, 이제 내가 막 뒷머리 볼륨을 신경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뒷머리를 볼 수 있는 수단이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한번 신경 써줬다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머리를 만들고 싶으면 저는 거울이 여기 이 뒤에다가 거울을 하나 더 두시고 이 뒤통수를 봐가면서 손질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까지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여기까지만 잘 따라가 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잔머리 같은 게 제 눈에 좀 거슬리는 게 보이는데, 잔머리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올빗 뒤통수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뿌리 쪽 약간 아래 5mm 정도 아래에서 약간 옆으로 빗고요. 살짝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마무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땀이 좀 많이 나는 상태라 가지고 머리가 다시 좀 뜰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살짝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요즘 같은 더운 여름에는 아무리 이런 식으로 스프레이를 고정을 시키고 나가셔도 어느 정도 손질이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제품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이 제품 쓰지 마십시오. 안 좋아서. 세팅력이 거지 같아서. 나도 이제 그 여행 갔다가 급하게 편의점에서 산 게 아마 대부분 가스형 스프레이 중에는 이런 작은 휴대용 스프레이가 나올 겁니다. 이런 걸 좀 들고 다니시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옆이 뜨는 것 같으면 살짝 이런 식으로 조금은 픽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손에 살짝 묻혀가지고 이 끝을 조금 정돈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해줄 수가 있으니까, 더운 여름에는 머리 스타일을 항상 이거를 유지하고 다닌다 라기보다는 들어가서 땀 좀 씻고 나면 다시 좀 화장실에서 세팅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성분들 화장실 가서 메이크업 좀 두들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번에는 녹화더니 이번에는 녹음이야? 죄송합니다. 이번에 또 녹음이 안 되어 있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 과정일 텐데 하나하나를 따라오시고 설명을 들으신다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어요. 제 영상이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뭔가 잘 만들려고 해도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초보자분들에게 타겟을 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채널, 제 서비스 모든 방향은 거기로 가 있어요. 그들이 진짜로 바뀌는가. 그래서 좀 더 자세할 수밖에 없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오늘 그루밍 가이드라고 해서 온라인 PDF, 그러니까 지금은 좀 형태가 다른데 결과지를 만들었어요. PDF 형태로 받게 되면 결과지가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기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한테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팁을 드리죠. 제가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써드립니다.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제가 공부를 더 하면서 공통적인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자꾸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PDF를 받아보시는 분들께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한 분 한 분 다 연락을 드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걸 다 바꿔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오늘 좀 그거를 바꿨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요. 진짜 그거 아시죠? AI로 내가 뭔가를 만들 때 이 새끼가 다른 복잡한 것들은 개 잘하는데, 내가 말하는 그 티끌만한 거, 그런 건 안 고쳐주는 거, 그런 거 아시죠? 그거를 오늘 진짜 최소 수십 번을 겪어가면서 제가 결과지를 홈페이지에 바꿨어요. 왜 그렇게 바꿨냐면, 그러면 제가 결과지를 일괄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을 업데이트 해드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피부 자가 진단하는 섹션이 있어요. 그거를 좀 더 강화하고 싶어요. 전 결과지에서 반영을 했다가 이번 결과지에 반영을 못해 PDF, 그거를 사이트에서는 바로 반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미쳤다고 이걸 하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평생 동안 가져가는 그 모든 결과지에 대해서 어쨌든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그 결과지를 보면서 바꿨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결과지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나중에 바꾼 결과지를 보고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꿔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녹음되고 있니? 되고 있군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 영상도 마찬가지고 PT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돈 많이 벌면 좋아요.
돈 많이 벌면 좋고 저도 진짜 다 좋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저는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욕은 많이 먹어요. 이딴 식으로 돈 못 번다고 욕은 많이 먹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학고 채널이지만 한 5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면 5만 명의 시선을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제 서비스에 대해서 혼수 주는 사람도 많고 가격 올리라는 사람도 많고 퀄리티 낮추라는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영상도 좀 더 줄여라. 영상이 길면 어쩔 수 없이 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좀 품을 좀 줄여라. 좀 맡겨라. 근데 맡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거든. 다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최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변하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결과지를 수령을 PDF로 했는데 홈페이지 버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들 제 번호 아시죠? 제가 이제 문자를 다 한 분 한 분 드렸으니까 전부 다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루에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 진심인 인간이 나를 혹은 내 친구를 혹은 내 남자친구, 내 조카를, 내 사촌 동생을 어떻게 바꿔줄까? 궁금한 분들은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영상 링크를 하나 남겨뒀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긴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니 녹음